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에 좀 뾰루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성호 씨는 안 그러세요? 저는 약간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맛있어서 피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 옆에서 크게 웃으시는데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되도록이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게 있을 때는 일단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밀가루 종류의 음식들을 먹으면 밀가루나 그러니까 밀가루가 대표하는 건 정제된 탄수화물이거든요. 밀가루 만든 빵이나 네. 뭐 각종 면 종류, 라면 예를 들면 칼국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건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제 독소, 노폐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걸 한의학에서는 습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습담이 많아지면 내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먹었는데 없었는데 피부 뾰루지 같은 게 생기거나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이제 뾰루지 같은 거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습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습담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막 이거 뭐지?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 독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음식들은 내 몸에 노폐물과 독소를 쌓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내가 피부가 좋을 때는 좀 드셔도 상관없는데 피부에 계속 뾰루지가 나고 이러면 참으셔야죠. 평생 뭐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증상 있으실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습담은 내 몸에 쌓입니다. 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쌓인 걸 풀어내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게 되면은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새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단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밀가루.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맛있는 게 땡겨서 그거를 먹으면서 점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부 질환, 만성 염증이 생기니까 비염이나 각종 아토피 이런 것들도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전은주 원장님, 이런 분들이 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저염식으로 식이를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습관이죠. 습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미국에서 검사한 뇌를 MRI를 찍은 게 있는데요. 평상시 뇌를 찍은 그 뇌 MRI 모습이랑 그다음에 마약, 코카인을 했을 때 이제 그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 모습이랑 그다음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뇌가 활성화된 모습을 보면 코카인을 해서 기분이 좋을 때랑 단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활성화되는 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뭐 탄수화물 중독이다, 음식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약물 중독이다 이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이다 심한 거에만 썼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음식에도 중독이 되고 특히 탄수화물, 단 음식에는 중독이 더 심하게 되고 한국인은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에도 매운 것도 많이 그렇죠.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았을 때 이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이거를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에서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행복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본인이 하시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책하시는 자책해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뇌에서 시키는 거고 우리 호르몬이 시키는 거고 우리 감정이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첫 단추부터 이제 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규칙적으로 세 끼 드시는 거. 요새는 아침 안 드시고요. 점심 드시고 네. 저녁 많이 드세요.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그리고 또 그러면 저녁에 이제 공복인 상태가 되게 길잖아요. 네. 저녁 뭐 한 7시나 8시에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먹으면 12시 정도에 먹으면 공복이 거의 18시간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렇죠. 몸에서는 그 공복을 버티려면 저녁에 먹은 음식은 다 체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야 네.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아침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아침을 먹으라고 해서 꼭 오첩반상으로 막 밥으로 차려서 드시라는 건 식단 아니에요. 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 구성은 네. 간단하게 본인 생활 습관에 맞춰서 하다못해 뭐 구운 계란을 좀 드셔도 되고 바나나를 드셔도 되고 밥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 반찬에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피해서 뭐 네. 된장찌개 같은 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아침은 꼭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심은 이제 뭐 일하시는 상황에 맞춰서 뭐 직장 동료들이랑 드신다거나 하셔서 한식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고 문제는 저녁이죠. 항상 저녁에 그쵸. 술을 먹는다거나 저녁에 이제 집에 있으면 밥 먹고도 우리 왜 문화가 왜 TV 드라마 보면은 밥 먹고 나서 다 과일 깎아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과일 먹으면서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밥 먹어서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 과일까지 또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혈당 피크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과일을 드시는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과일은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또 많이 드시죠, 그거를. 네, 원장님 저는 밥이랑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면 과일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생각보다 커피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요새는 밥 먹는 횟수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커피를 좀 더 많이 드시고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믹스 커피나 라떼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습담을 조장하는 음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식습관에 관련해서 우리 전은주 원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원장님도 말씀하신 식습관 그대로 지키고 계시나요? 노력하죠. 노력은 하시나요? 노력하죠. 노력은 하고요. 쉽진 않죠. 굉장히 주민적인 쉽지 의미가 않죠. 그럼요.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습담이 잘 생기는 체질상 저도 태음인에 가깝고 해서 습담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 저녁이 늦게 끝나면 막 또 뭐가 먹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저는 해독하는 디톡스를 3일 정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내 몸의 독소를 빼낼 수 있는 한약과 뭐 선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일 정도 내 몸을 깨끗하게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리셋을 해주고 또 그러고 나면 온몸 막 찌뿌드드하고 막 붓고 막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뿐하고 좋아집니다. 아토피가 어렸을 때 발생을 한번 하고 나면은 나이 들어서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토피로 재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전은주 원장님, 어떻게 하면 이런 만성 질환들을 좀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어려서 아토피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름이 되면 여름에 덥고 습하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런 데는 약간씩 가려움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요새 한요가를 가신 거예요. 한요가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요가를 해서 땀을 많이 빼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을 늘리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해서 뭐 살을 빼주게 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한요가에 가서 요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타구니 부분에 이제 습진이 생기신 거예요. 젊은 여성분이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당장 피부과를 가셨죠. 피부과를 가셔서 아까 이혜범 원장님이 말씀하신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면 그때뿐이고 안 바르면 좀 더 커지고 바르면 또 괜찮아지는데 안 바르면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한 6개월 이렇게 반복하시다가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셔서 근본치료 개념으로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피부가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이제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이런 피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래서 평상시에 좀 더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